자살이 미화되면 젊은 사람들이 자꾸 자살을 하게 돼.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립니다. 일주일 만에 제가 오늘이 수요일인데 금요일 저녁에 아마 제 방송이 나가게 될 거예요. 오늘은 제 구독자들은 궁금해 하시는 게 주식에 관련된 걸 조금 궁금하셔서 그걸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아마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제가 하이닉스를 전부 팔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하이닉스가 좀 빌빌거리고 있네요. 오늘은 22.19 오늘 수요일날 지금 2시 24분 현재 83,200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제가 안 판 종목이 있었죠. 파미셀하고 아마 제가 서원인텍은 안 팔았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뭘 지금 말씀드렸냐면 오늘은 기온으로는 요번 주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는 숨어있는 기운이 수기운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예요. 그러면 수기운이 강해질 때 올라가는 주식은 제가 파미셀이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파미셀이 4,200원까지 올라갔네요. 22.57 4,300원 지금 찍었네요. 그 다음에 서원인텍이 오늘 180원 정도 올랐고, 요게 대표적으로 물이 들어와서 올라가는 주식이에요. 근데 슈프캠 코리아는 한번 전주에 금이 잠깐 들어왔을 때 잠깐 반짝 5,000원 오르고 나서 계속 지금 떨어지는 그런 추세예요. 근데 슈프캠 코리아는 다음 주 내내 금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는 급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이거는 믿으셔도 될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 날은 제 방송이 안 나가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슈퍼캠 코리아를 조금 구매하시면 일주일 내내 아마 재밌을 거예요. 좀 많이 올라갈 거라 예상을 해요. 그 다음 주에를 예상을 또 해드릴게요. 그 다음 주에는 숨어있는 기운이 화가 들어와요. 화가 들어올 때 항상 올라가는 주식은 성장주가 올라간다 그랬죠. SK 하이닉스를 아마 다음 주 금요일쯤 사놓으시면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은 하이닉스 때문에 웃을 일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아마 제 방송을 보고 쭉 주식 때문에 이익을 보신 분들은 믿고 사실 거예요. 손해는 안 볼 거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직업으로 돌아가서 댓글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역학자야, 점쟁이야, 정치가야 그러는데 저는 그냥 역술인이에요. 술사.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은 사주를 풀어볼 분은 어제 TV를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다음번 서울시장은 맑고 참신한 분이 중에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제 저녁 내내 어떤 분일까 하고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하고 추정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마땅하게 처음에는 홍종욱 씨인가? 옛날 노원구 전 국회의원 홍종욱 씨인가 하다가 홍종욱 씨는 다음에 딸 문제로 대마초 사건 때문에 조금 흠집이 있어서 그럼 누굴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유튜브를 트니까 조수진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방송 출연도 하신 분이고 말이 굉장히 조리 있고 똑똑하고 아주 그런 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민주당 보고 사과하라 그래서 혹시 이분 사주가 좀 어떨까? 혹시 김종인 위원장이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을까? 하고서 사주를 풀어봤는데 사주가 아주 좋게 흘러가더라고요. 운이. 그래서 오늘은 조수진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 그다음에 지금 방송에서는 하도 박원순 시장 성폭력 사건으로 다른 거는 거의 다 묻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왜 자살을 했는지, 자살할 사주인지, 또 여자는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여자에서 마이너스가 되는지. 박원순 시장은 제가 옛날에 안철수 시장 거 풀 때 안철수 좀 대표죠. 그걸 할 때 잠깐 해드렸는데 그걸 잠깐 해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일단은 조수진 사주를 보기 전에 모르겠어요. 미통당 김종인 위원장도 제 방송을 볼지 안 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혹시라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국회의원에서 떨어진 분들은 사실은 나경원 의원 아까운 사람들 많죠.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옛날 서울시장 하셨던 분이나
이번 국회의원에서 많이 떨어지셨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요번 서울시장으로는 맞진 않아요. 그건 왜 맞진 않냐면 올해가 경자년이에요. 내년은 올해 선거 치를 시기가 어떤 운해냐면 경금때, 그다음에 달도 경신달에 선거를 했어요. 경경이었죠? 이렇게. 금이 들어올 때 총선을 실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떨어진 분들은 사실은 금이 다 많으신 분들이에요, 사주에. 금이 많기 때문에 금이 들어와서 떨어진 거거든. 그러면 내년도 마찬가지겠죠. 내년 운을 추세해보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나경원 운을 굉장히 좋아해요. 약해 보이지만 강하고 또 정치 경험도 많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번은 쉬시고 내년 지나서 만약 보궐선거가 나면 그때 아마는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근데 내년 선거에는 이번 국회의원으로 떨어지신 분들은 이게 금이 들어올 때 떨어진 거거든.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신축년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선거할 때는 금에 해당하는 기운의 선거를 치르게 돼요. 서울시장 선거를. 그러면 올해같이 이렇게 금이 들어와서 떨어진 분들은 서울시장에선 미통당에서는 또 나오면 안 되겠죠. 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굉장히 또 미통당 입장에서는 힘든 입장이 되기 때문에 요번에 떨어지신 분들은 사실 서울시장으로는 안 나오시는 게 미통당 입장에서는 또 국민들을 위해서는 좋아요. 그래서 뭐 다음에 만약에 2022년이 되면 그때는 이제 물하고 나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물하고 나무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궐선거나 뭐 이런 것 쪽으로 나오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씨에 대해서 이제 뭐 부산시장 얘기가 나오는데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풀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화가 필요해요. 근데 내년에 이제 금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조금 안철수 씨도 내년에는 좀 참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 그러면 지금 현재 미래한국당 대변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1972년 6월 19일 현재 이제 만 48세, 월 나이로는 이제 49살. 근데 이제 고향이 보니까는 이제 전북 익산시더라고. 근데 왜 좋은 점이 많냐면 서울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 당은 경상도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러면 옛날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항상 된 거는 전라도 사람이 대통령 된 건 딱 한 사람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나머지는 이제 다 경상도 사람이 민주당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됐는데 미통당도 이번 서울시장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세가 약하기 때문에 전라도 출신을 서울시장으로 뽑는 게 굉장히 좋아요. 당은 경상도 당인데 인물은 전라도. 그런 점에서도 또 의외로 좀 맞아떨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조수진. 개인적으로 제가 방송할 때 보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사주도 굉장히 남자 사주예요. 개인적인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임기응변이 굉장히 뛰어난 사주예요. 제가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임자. 제가 이제 이렇게 글씨를 쓰다 보니까 좀 글씨가 조금 화면에 잡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주세요. 이 사주는 사실은 일반 철학관이나 사실은 조금 명리학이 짧은 천기의 흐름을 모르는 그런 술사 아니면 풀 수가 없어요. 왜 풀 수가 없냐면 이 사주는 1972년생이에요. 72년생은 하루를 빼야 되고 또 역행하는 사주예요. 기가 이제 역행하는 달이 가끔 있는데 그 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날짜를 거꾸로 쳐갖고 날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풀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주에서 보면 이 사주는 지금 이 화면에 보면은 빨강색이 굉장히 많죠. 화가 굉장히 많은 사주예요. 불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토도 있고 물도 있고. 근데 뭐가 빠져 있어요? 즉 금이 없죠 사주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로 예를 들어서 내년에 선거 때는 금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유리하다 그랬죠. 거기에도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화가 많은 사람들은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실 거예요. 화가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해력이 빨라요. 그 다음에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르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그 다음에 말을 굉장히 조리 있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명예나 직업이나 관운이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밝은 사주예요. 욕심도 있고 그런 쪽에. 그 다음에 재성이 약하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굉장히 알뜰하게 재정을 알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주예요. 물론 자기 돈도 아끼겠지만 나라 돈 세금도 굉장히 알뜰살뜰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굉장히 사회가 어지럽죠.
박원순 쉽게 말해서 성폭력 사태로 인해서 뭐 계속 지금 TV에서는 그 얘기밖에 안 하는데, 일단 여성이 시장이 되면 또 그런 쪽에서 또 유리하겠죠. 남녀 평등하고 워낙 똑똑하신 분이니까 충분히 시장직을 또 민주당 청와대 이런 쪽을 견제하면서 시정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사주라고 좀 보여요. 그러면 이 사주를 그림으로 그리면 사실 불이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 그 다음에 땔감은 없어도 이제 불이 굉장히 강하고, 뭐 시에서 이제 땔감을 얻었으면 뭐 인시나 묘시에 태어났으면 땔감도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흙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없어요? 금이 없죠. 거기에 이제 물리 관운을 이렇게 타고났다 이 말이에요. 이 물이 두 개나 있죠. 임자. 그러면 이 불이 본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 친구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 땔감이 이제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사주예요. 그 다음에 이 토가 이제 본인한테는 표현력, 아랫사람, 진로운에 해당. 그 다음에 이 금이 이제 본인한테는 재물,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본인한테는 남편, 남자, 직업, 명예, 자존심, 관운에 해당합니다. 관직. 그러면 이 사주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금이 필요하겠죠. 또 일주 자체가 플러스 화에 해당하는 일주는 약간 여성스러운 것보다는 플러스 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남자 성격을 지니게 돼요. 그러면서도 일에 쉽게 말해서 식신을 가지고 있어요. 식신. 그러니까 식신상관이라는 건 뭐냐면 조금 이제 욱하는 성격이 있다든지 다혈질이라든지, 보통 화가 많은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굉장히 급하고 빠릿빠릿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능력이 굉장히 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식신을 깔고 있으니까 말을 굉장히 조리 있게 하면서도 또 욱하는 성격도 있고, 또 자기가 한번 화가 나면은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그런 특성도 있어요. 그 대신 이 사주에서는 필요한 게 금이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건 본인한테는 남편이고 남자고 직업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관직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을 할 때는 절대 화를 안 내 또. 왜냐하면 이 물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고기를 구워 먹으러 가보셨죠? 근데 고기를 구워 먹으러 왔는데 불이 너무 센 거야. 숯불이. 거기에 이제 땔감도 있고 숯도 있고, 그 위에 돌판이 빨갛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고기를 구워 먹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돌판을 물에다 한번 이렇게 식혀야만이 이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이 나한테는 되게 소중하겠죠? 그러면 관직도 소중하고, 쉽게 말해서 남편도 소중하고, 명예도 소중하고, 여러 가지 이 관에 해당하는 직업 이런 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관이 시에서 임자 두 개가 이렇게 투출이 돼 있어요. 그럼 관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속적이진 않겠죠. 이 금이 없기 때문에. 이 지하수가 없단 말이야. 이 고기가 없단 얘기지. 그러면 이 금이 들어올 때 관운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돈도 들어오면서 관운이 생긴다. 아마 올해 제가 볼 때는 이제 비례대표로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인데 굉장히 똑똑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분이에요. 건강을 잠깐 살펴봐 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이 금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이 금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대장, 기관지, 뼈, 폐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금이 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지구력이 좀 약해요. 그래서 말을 하는 직업이라든지, 어떤 예를 들어서 머리를 쓰는 직업, 남을 가리키는 직업, 아니면 정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사람. 육체 활동으로는, 왜냐하면 대장이 이렇게 움직이질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음식은 많이 먹어도 어때요? 살은 안 찌는 체질이고, 그 다음에 대장이 예를 들어서 어때요? 음식물을 이렇게 합성시켜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호르몬이 대체로 많이 만들어지는 사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대체로 명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보통 금이 없는 사람들, 특히 이제 물이 없는 것보다 금이 없는 사람들이 좀 명이 좀 짧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이제 갱년기가 일찍 오는 사주들이, 이렇게 금이 없는 사주들이 갱년기가 일찍 와요. 왜냐면 호르몬이 일찍 끊겨버린다는 얘기지. 그럼 극속도로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명이 짧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하수가 없으면 이 물이 자꾸 말라버려요. 그러면 이 물이라는 거는 사실 신장 쪽이고 방광 쪽이고, 여자한테는 자궁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이 없을 때는 이 물까지 같이 마르기 때문에 이제 오줌 소태라든지 뭐 방광염이라든지 이제 소변을 좀 자주 보러 가는 특성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운에서 이제 이 금이 들어오면 그게 부족한 게 다 채워지겠죠. 이 금이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이 내 고깃집에 갔는데 고기를 한 점 올려놨는데 고기를 한 근 올려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그럼 얘네를 태우느라고 어때요? 내 고기가 덜 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금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고 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금이 없어지면 이 물까지 마르니까 돈을 굉장히 아껴 쓰겠죠. 돈을 굉장히 아껴 쓰고 절약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세금을 어때요? 굉장히 조리 있게 아마 서울시를 아마 되게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던 그런 사주예요. 거기에 자존심이 강하고 명예욕도 강하기 때문에 관운도 따라주고. 근데 이제 운을 보니까 지금 대운이 44살부터는 신축 대운이에요. 신축. 금이 들어와 있고 천간에.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개, 지장간의 신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신금이 금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대운에서는 일단 60%짜리가 이 금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올해가 지금 경자년이라 그랬죠. 올해가 이제 경자년 같으면 금하고 예를 들어서 자수, 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올해 비례대표가 된 건 이 경금때 또 달에서 경진달 이 금이 2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신축년이죠. 그러면 요때 선거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 신금이 들어오면 이 경금은 플러스 금이고 얘는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금이에요. 근데 이 신금은 이 병화를 이렇게 만나면 병신합수 합이 돼요. 합이 돼서 금하고 물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병신합수. 그러면 이 물을 만든다는 거는 본인한테는 관직이 굉장히 큰 관직이 들어오는 운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김종인 박사가 그 관훈 토론회에서 밝고 좀 참신한 인물이 어느 건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렇게 궁합도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금이 되게 많더라고요. 금이 많고 또 화가 좀 부족한데 목화가 부족한데 이쪽은 또 화가 많으니까 김종인 위원장하고도 굉장히 잘 맞는 사주기 때문에 지금 미통당 쉽게 말해서 대변인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또 하신 말씀이 있죠. 뭐 대선은 여론이 흐르는 대중적인 인기를 가진 사람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하고 궁합도 좋고, 뭐 예를 들어서 대변인을 시켰다는 거는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위원장에다가 위원이고 또 대변인을 시켰다는 건 그만큼 김종인 위원장이 눈여겨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좀 맑고 참신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수진 씨 사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 방송을 보시면 오늘은 제가 이상한 걸 하나 찾고 왔죠. 이걸 왜 찾냐면 제가 멋으로 찬 게 아니고요. 이것은 사실 훈장이에요. 훈장. 나라에서 주는 훈장이에요. 이게 무슨 훈장이냐면 쉽게 말해서 6.25 참전용사한테 주는 훈장이에요. 이건 제 건 아니고 저희 아버님은 사실 지금 현충원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누구 때문에 화가 났는지 아세요? 노영희. 백선엽 장군이 낙동강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막아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됐고 자본주의 국가가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충원에 간다고 노영이라는 그 변호사인지 똘만인지 어제 그냥 숨이 확 막혀가지고 민족한테 총 쏜 사람은 현충원에 못 간대. 그러면 저는 사실 저희 아버님은 참정용사예요. 이게 그 훈장이고 지금 현충원에 계시는데, 그럼 우리 아버님도 현충원에 나와야겠네. 그럼 현충원에 있는 사람들은 북해군하고, 우리 아버님 얘기 들어보니까는 백마고지에서 전투할 때 북한군을 많이 이렇게 사살을 했대요. 그럼 민족한테 총 쐈으니까 어때요? 현충원에 나와야겠네. 저희 아버님도. 걱정이에요. 우리 아버님 파묘될까봐. 그래서 오늘 훈장 이렇게 차고 제가 나왔어요. 멍청하고 그냥 세대 가리면 북한에 가 살면 돼. 괜히 참전용사 제가 이제 자식인데 저 같은 사람 열받게 하지 말고 그냥 민족 찾고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가 좋으면 북한 가서 살면 돼요. 근데 뻔해. 머리가 멍청하고 세대 가리니까 또 북한 가서 또 이렇게 주둥아리 날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여론에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노동교화형이라 그러죠. 저기 우리 아버지 맨날 그랬어. 노동교화하면 이제 아오지 탄강에 끌려가서 눈물이 쏙쏙 빼야지만이 함부로 주둥이를 안 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훈장을 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한참 이제 훈장을 이제 벗을게요. 저희 아버님 거라.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항상 언젠가 이제 방송에서 이 방송을 한번 해야겠다 하고 이제 생각한 점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죠. 여러 가지 뭐 뇌물 뭐 이런 걸로 해서 자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노회찬 또 정의당, 그죠? 그분도 이제 뇌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번에 돌아가신 분 있죠? 일단 박 시장님. 네? 박 시장님한테 어쨌든 자살한 분들한테는 이제 고인이 되셨으니까 편히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그게 미화되면 안 돼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거거든요. 역학자로서 걱정하는 거는 자살이 미화되면 젊은 사람들이 자꾸 자살을 하게 돼.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제가 잠깐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이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박원순 시장 사주를 잠깐 풀어볼게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56년 3월 26일에 하루 또 56년생이야. 그래서 6년이 껴서 하루 빼게 되면 병신, 신묘, 신묘. 근데 이런 아까 예를 들어서 조수진 사지 같은 경우에는 신강 사주예요. 신강이라는 거는 뭐냐면 물이 아까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러면 남편이나 남자가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조수진이 남자 사주라 그러면 절대 남자 문제로 피해를 안 봐요. 뭐 애인이 수십 명 있어도 피해를 안 보는 사주가 신강 사주들이야. 왜냐면 물이 나한테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한 건 나한테 어때요? 피해를 주진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이 사주를 보면은 사실 금은 조그만 금이 2개 있는데 흙이 없어, 땅이. 근데 땔감이 엄청 많아요. 그 다음 불이 있고. 그럼 아까 조수진 사주하고는 정반대죠. 이걸 이제 이 금이 이제 본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형제간에 해당하는 거고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토가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불이 이제 자식, 관운, 직장, 명예에 해당하는 거고. 이 땔감이 이제 부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고기가 작은데 내가 작은 거야. 근데 불이 강해지면 흙이 없으니까, 그릇이 없으니까 호로 타버리겠죠. 그 다음 숯이 많으면 어때요? 이 금이 타버리겠죠. 근데 이 숯이 본인한테는 부인이고 여자고 재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주는 처복이 없고 여자복이 없다. 뭐 보통 이렇게 신약한 사주들은 그러니까 평생 동안 바람을 한 번도 안 폈어. 근데 여자가 들어올 때는 내가 좀 강할 때 여자가 들어오는 거거든. 대운에서는 지금 금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나무를 내가 이제 다스릴 수 있다 생각해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운이 갑자기 이제 변하고 나쁘게 되면 이 땔감이 많아지면 어때요? 불이 강해지겠죠? 그러면 이 금이 어때요? 다 타버린다. 그러니까 여자나 부인이나 이런 걸로 타버리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주는 사실 저한테 먼저 사주를 봤으면 절대 여자 문제를 안 익혀요. 이런 사주는 한 번만 바람 펴도 해가 망신하는 사주예요. 사실 운으로 봤을 때는 죽을 운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사주 대운은 아직까지 대운은 좋아. 근데 이제 1년 운이 올해가 이제 경자년 이 자수가 이제 제가 8월 달에 들어온다 그랬죠. 이게 이제 거의 이제 도착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자수가 자묘. 그러니까 역학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자묘에 대해서 이제 대충 아시고, 자묘는 형이에요, 형.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갑을 딱 묶어놓고 막 이렇게 싸우는, 불을 막 이렇게 지피는. 그러니까 이제 물하고 나무하고 막 이렇게 아랫사람 여자로 인해서 소용돌이 쳐서 불이 강하게 해주는, 그래서 타버리는, 그걸 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하나만 걸린 게 아니라 자묘형이 걸렸다. 근데 사주가 만약에 조수진 아까 이렇게 신강 사주일 경우에는 자살을 별로 안 하는 사주예요. 신강들은 본인이 이제 이겨내고 감수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이제 토가 없고 이 나무가 강해지니까 이 금이 어때요? 이 불길에서 다 타버린단 말이야. 그럼 본인이 도저히 이겨낼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보통 나무가 많은 사람들은 정신력이 굉장히 강한데 토가 없는 사람들은 의심이 많고 굉장히 소심해요. 인내심이 없고 참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예를 들어서 안희정, 오거돈 그 지금 여론에서 두들겨 맞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하고는 좀 틀리죠. 박원순 시장은 옛날에 인권 변호사에다가 성폭력 그것도 변호도 했었고, 말 그대로 진짜 여성의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많이 했고, 지금까지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다 내로남불이 되니까 아마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착한 얼굴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두 얼굴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두 얼굴의 사나이, 두 얼굴의 여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좀 뻔뻔하고 굉장히 뻔뻔해요. 나 같으면 그냥 정계를 떠날 것 같아요. 추미애는 뭐 올 3월달인가 2월달인가
뭐 성폭력 근절에서 강한 처벌을 하겠다. 근데 지금 벙어리 됐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근데 좋은 점도 있어요. 저 윤석열이 얼마 전 것만 해도 윤석열이 어떻게 사퇴시키려고 그냥 뭐 이상한 짓은 다 해대고 TV 볼 때마다 그 썩 쏘지면서 그 미소 보는 게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는데 요즘 TV에는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아주 좋아. TV 안 나오니까 좀 요새는 살 것 같아요. 그 미소 볼 때마다 소름 끼쳤거든. 사실은 밥맛도 없더라고. 그 미소 딱 보면. 그래서 TV를 빨리 돌리는데도 그게 여운이 남아. 그래서 요즘은 그 얼굴 안 봐서 좋긴 좋아요. 그 다음에 걔 또 이상한 애 있잖아. 똘마니 최방호인가고. 걔도 안 보여. 뭐 서주영 검사도 또 요새는 또 벙어리 돼가지고 공황장애 왔다. 역학적으로 공황장애는 약간 신병이에요. 좀 진짜 공황장애인지 할 말이 없어서 안 나오는 건지. 법무부에 있잖아요. 옛날에 그 제가 제 방송에서 한 번 했을 거예요. 옛날에 윤석열 거 하면서 검사장 그 내보내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추미애가 보상으로 법무부에 데리고 왔는데 법무부에서 다 하는 일이 지금 그거예요. 좀 여성 그 평등하고 이제 여성 성폭력 이런 건데 공황장애 왔다는데 뭐 할 수 없는 거고. 왜 이 박원순 시장 사주를 풀었나? 제가 이 죽은 자에 대한 거를 잘 안 푸는데 왜 풀었냐면 자살 때문에 제가 푼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운을 보니까 한 10년 정도 대운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죽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아있는 동안은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지, 이렇게 운이. 근데 죽으면 그 기가 거꾸로 돌아가요, 이렇게. 근데 이 말은 좀 이해를 못 하시죠? 거꾸로 돌아간다는 거는 10년 동안 되게 잘 살았어. 권력도 갖고 시장도 하고 되게 잘 산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또 일반인이 자살한 사람들 예를 들어볼게요. 일반인들이 옛날 장자연이 알죠? 옛날에 그 뭐 성 접대해가지고 자살했죠. 일반인들은 장자연이 같은 경우에는 운이 한 10년 동안 굉장히 힘들게 산 운이야. 그러면 거꾸로 돌아가면 어때요? 죽어서도 다시 그 10년을 나쁜 거를 계속 거꾸로 돌겠죠. 그래서 계속 구설수하고 좋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나쁘게 죽어도 나쁘게 되는 거야, 그거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이 딱 굉장히 안 좋았어, 한 10년 동안. 그럼 자살하면 안 돼. 그러면 죽어도 어때요? 계속 후손들이나 나쁘게 이렇게 인식이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노무현이나 예를 들어서 노회찬이나 박원순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잘 살았잖아요. 근데 권력이 있게 한 10년 정도. 그래서 끊임없이 어때요? 10년 동안은 또 미화되는 거야. 그걸 일반인들이 잘 알아야 돼요. 옛날 말이 있어요. 옛날에 노자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 임금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진흙탕에서 들고 있는데 너무 좀 나라가 힘드니까 와서 좀 임금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노자가 한 소리가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단 이승이 낫다. 자살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죽은 사람 사주를 푸는 거예요. 10년은 어때요? 잘 살았던 사람은 죽어도 또 자살했어도 추앙을 받는 거예요. 그건 잘 살았던 사람 얘기야. 장자연처럼 힘들게 산 사람 자살하면 어때요? 추앙의 대신에 어때요? 구슬이 휘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위화를 갖고, 그럼 지금까지 힘들었으면 잘 살아보고 죽어야지. 왜 죽어? 자살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서 오늘은 제가 굉장히 지금 힘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서 어쩔 땐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점점 미통당 입장에서는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조금 참고 기다려 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